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정동수 씨 가처분 완패 법원 판결문을 아주 전격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안 재판 전망에 대해서 지난번보다 조금 더 제가 분량을 더 말씀드리고, 나아가서 항소심, 아마 분명히 항소할 겁니다. 항소심을 그게 어떻게 될까 분석을 한 리포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는 그런 방송이 되겠습니다. 먼저 법원 판결문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좀 확대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51 민사부 결정입니다. 밑에 보니까 채권자 정동수 씨인데 제가 가렸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이제 대한 예수계 장로회 이렇게 쭉 나가죠. 또 총회장. 이 주문이 무엇인가? 채권자의 신청을 각하한다. 그리고 소송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채권자가 완패했기 때문에 비용을 다 부담한다. 그렇게 됐습니다. 정동수 씨 돈 많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걸 교회 돈을 갖다가 그렇게 낭비를 하니까 그게 문제죠. 사랑침례교회 교인들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이유 채권자의 주장 요지하고 쭉 이렇게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두 가지를 여기에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런 법리에 근거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이 지금 이 사건 이단 지정 결정의 효력 정지를 구한 이 사건 신청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좀 글자가 작으니까 제가 좀 크게 글자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에서 2026년 1월 19일 그렇다면 채권자의 신청은 부적법함으로 각하한다. 1월 19일. 여기 지금 재판장 박상원, 판사 김규희, 한 사람이 더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결정문에 있는 바를 보겠습니다. 이 사건 이단 지정 결정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법심사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 그 이유가 뭐냐?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채무자의 주장은, 그러니까 이것은 예장합동교단입니다. 채무자의 주장은 이유가 있고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그러니까 예장합동교단의 주장은 이유가 있고 정동수의 이런 소송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아주 결론부터 이렇게 그 판사가 내리고 계속하네요. 1.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이 사건 이단 지정 결정은 종교단체인 채무자가 합동교단이 스스로 신봉하는 교리와 신앙적인 정체성에 근거하여 종교적인 방법으로 선언한 주관적인 평가 내지 판단에 불과하다. 이거는 그 교단의 어떤 신학적인 기준, 신앙적인 정체성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정동수는 이거 안 된다고 그러죠. 신앙을
압제하는 것이다, 박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사회가 뭔지를 몰라요. 네, 이건 한국보다 미국이 더하죠. 이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지금 여기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자유, 거기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네, 교단이 볼 때 저 이단교리다, 이단이다. 네, 그래서 이제 자기 교단 내에 있는 목회자들 모인 자리에서 우린 정동수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교제를 단절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한다. 뭐 그거 뭐 당연히 교단이 할 수 있는 건데 그거 하면 안 된다. 네, 그거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엄살을 피우고 진짜 민주 사회가 뭔지도 모르는. 네, 나만이 발언할 수 있고 내 발언을 이단교리라고 얘기하는 자들은 나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짓밟는 것이다. 뭐 이거는 인격 모독이다. 뭐 이천년 역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렇게 이 교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교회들이 저거는 이단교리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자기 양들을 보호하고 이건 당연히 그 교단이나 혹은 그 교회에 이건 권리입니다. 신앙의 자유고 이걸 부정하니 이 판사들이 볼 때도 참 기가 막힌 거죠. 네. 그래서 이 합동교단은 종교적인 방법으로 선언을 한 합동교단의 주관적인 평가 내지 판단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것도 못하게 하느냐. 지금 판사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건데 이걸 가지고 왜 시비를 거느냐. 정동수에게. 두 번째, 채권자는 정동수는 채무자의 합동교단의 이 사건 이단 지정 결정으로 인해서 채권자의 정동수의 목회자로서의 명예 및 사회적인 평가가 훼손됐다. 그리고 채권자 정동수가 운영하는 유튜브의 구독자가 감소했다. 그리고 채권자 정동수가 목사로 있는 그 교회 사랑침례교회에서 일부 교인들의 이탈이 있었다는 등 뭐 중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네, 과장한 거죠. 네, 중대한 손해를 입었다. 네,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채권자 정동수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불이익은 이건 경제적인 불이익, 사실적인 불이익, 간접적인 불이익에 불과할 뿐이다. 네, 정동수는 그냥 나 죽어 그러면서 그렇게 손해봤다고 그렇게 소리를 치는데 여기 판사들은 아주 싱겁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사실적으로, 간접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 그건 우리가 신경 쓸 바 아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건 이단 지정 결정 자체로 채권자 정동수의 사법상 내지 일반 권리 주체로의 권리 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구체적인 소명도 없다. 그런 설명도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적으로 소송을 하고 뭐 이렇게 재판을 하고 할 때는 이게 사법적인 법률적인 그런 문제이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뭐 경제적인 사실적인 간접적인 불이익 가지고 이단 취소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 이 법정에서는 그런 거 다룰 그런 거 법정이 아니다. 그거는 종교법정에서 다뤄야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교회 안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그 일을 하느냐. 그건 우리 일이 아니다. 사법적인 문제,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제를 가져와야지. 왜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될 교리 문제를 가져와서 우리 판사들, 세상 판사들에게 그걸 판단하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이단 지정 결정의 무효 확인을 채권자 정동수가 구하는 것은 이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네. 뭐 법률적이고 사법적이고 뭐 이런
문제가 돼야 되는데 이건 뭐 교리적인 문제 가지고 와서 이건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나아가 이 사건 이단 지정 결정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채무자의 단체 내부 행위는 예외적으로 그 행위가 채권자의 사법상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부분이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좀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조금 들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하여튼 사법적인 법률적인 구체적으로 예, 그런 어떤 권리, 그런 의무, 그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그럴 때 우리가 뭐 이단 지정 이 결정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뭐 그건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뭐 사회적으로 뭐 약간의 재정적으로 그건 우리가 다른 문제가 아니다. 심각한 경우에 사법적으로 법률적으로 그게 될 때 우리가 다룬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행위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사법상 구체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한 여지가 있을 뿐. 네. 그런 구체적으로 이게 법률적으로 내가 이단 그 지정을 받아서 법률적으로 내가 손해를 봤다. 사법적으로 내가 손해를 봤다. 이런 것이 있으면 그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지만 그것만이 가능한데 이 사건 이단 지정 결정의 효력을 직접 다툴 수 없는 것인데, 네. 정동수에게 말하는 거죠. 채권자가 다룰 수 없는 것인데 채권자 정동수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이단 지정 결정이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결정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구하고 불구하고 계속 이런 것들이 이 판사들이 이제 정동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그리고 우리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닌 걸 가지고 왜 그걸 가지고 여기 왔느냐. 네. 그냥 그 이단 결정한 합동 총회에 결정할 때 무슨 정족수입니다 어쩌고 하면서 이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해서 이 이단 결정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데 그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게 당신에게 법률적으로 사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거 없지 않냐. 근데 왜 이것을 여기 와서 이렇게 다루려고 하느냐. 우린 다루지 않겠다. 각하. 그렇게 된 겁니다. 위 결정의 당부를 선결 문제로 하는 어떠한 사법상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네. 법률적으로 사법적으로 이거 문제가 되는 그걸 가져와야지 그것도 아닌 걸 가져와서 무슨 그들이 결정할 때 정족수 미달 그거뿐 가지고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이 사건 이단 지정 결정의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법원이 이 사건 이단 지정 결정의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 정동수의 신청은 부적법함으로 각하한다. 네. 부적법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동수의 이런 신청이 부적법하다 그래서 각하해버린다. 심리도 하지 않고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이건 심사할 것도 없다. 그냥 각하해버린다. 가져가라. 다시. 네, 여기 3명의 판사가 나옵니다. 네, 박상원, 김규희, 이형우 이 세 사람이 세 분이 1월 19일 날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결정문을 보셨는데요. 자, 정동수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법정에 나가게 되면 자기가 반드시 승소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네, 얼마나 아주 기고만장하고 자신만만했던지 가만두지 않겠다, 그냥 두지 않겠다 그 발언을 우리가 지난번에 오늘 처음 들은 분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2024년 9월에 이제 장로교
총회라고 하는 게 열립니다. 이제 6개 교단 다 총회가 이제 열리는데 이번 9월 총회에 장로교 총회 또는 이단 연구학회 이런 등에서 어떤 교단이나 단체가 나나 킹제임스 성경을 이단이다, 이단성이라고 규정하면 이번에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는 그냥 두지 않는다. 민형사소송 이번에 하게 되면 진짜 민사소송 이제 10억, 20억이고 다 해서라도 좀 정신을 좀 차리게 이번에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 겁니다. 정신을 차리게 만들겠다. 네, 그냥 두지 않겠다. 네, 그리고 아주 기세등등해서 이제 법정에 갔는데 이 판사들이 보고 이건 심사 대상도 아니니까 그냥 가져가라. 그래버린 겁니다. 민형사소송 이번에 하게 되면 진짜 민사소송 이제 10억, 20억이고 다 해서라도 좀 정신을 좀 차리게 이번에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 겁니다. 정동수 씨 이번에 정신 차렸습니까? 예. 본인이 정신을 차려야지 누구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제 1월 19일 날 이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6일 후 1월 25일이 지난번 주일이었는데 그때 아주 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아주 그 교인들이 굉장히 그 많이 물어보고 관심을 갖고 그래서 그 전 주일에도 여러분이 물어보시는데 나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좋은 결과가 나올 줄 기대합니다. 뭐 아주 웃으면서 그렇게 끝에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또 뭐 결과가 나오면 내가 그 다음에 심사적으로 하겠습니다. 어디 심사적으로 하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예, 그래서 그날 25일 날 그 결정이 됐잖아요. 일단. 네, 그러면 여러분 참 안 됐지만 아쉽지만 이번에 가처분 재판에서 우리가 승소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본안 재판도 있고 또 뭐 거기서 우리가 또 안 되면 패소하면 항소도 할 수 있고 대법원에 상고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뭐 지금 낙심하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은 특별한 광고가 없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광고가 없다. 예, 아주 뭐 정말 얼굴도 들지 못하고 그냥 이러고 참 정동수 씨 정신 좀 차리셨나요? 자, 이 법원의 결정의 근거를 여기서 찾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AI 가지고 많이 제가 폭넓게 조사를 해서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아주 그 중에 딱 엑기스를 뽑아서 말씀드립니다. 이단 결정 때문에 제명이 되어서 교회 재산 사용권을 잃었거나 명예가 훼손되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실질적인 법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재판이 가능하다. 그 재판관들이 그렇게 말을 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이게 이게 사법적인 법률적인 피해가 발생했느냐? 근데 없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것을 이 법원에 가져와서 이거를 재판하자고 그러느냐? 그냥 다시 가져가셔. 그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상의 혹은 명예상의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률적인 문제가 뭘 발생해요? 지금 재판관이 사실 꾸짖는 겁니다. 정동수를. 법원은 이 교리가 이단인가 아닌가라는 종교적인 진리 판정을 직접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이기 때문에 정동수가 그렇게 부정하는 이렇게 교리가 이단이냐 아니냐고 말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이거는 나의 신앙 내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왜 나를 이단이라 부르느냐? 그거는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인권 유린하는 거다. 아니야. 진짜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법을 진짜 모르는 거예요. 뭐 자기가 아주 민주사회 민주국가 굉장히 주장하면서 대단히 독재적인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비판하지 마라. 이단교리라고. 넌 인권 유린이고 명예훼손이고 나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번에 들고 나와서 뭐 10억, 20억 재판을 뭐 해가지고서 뭐 하더라도 내가 아주 버릇 고치겠다. 아주 그냥 진짜 정신 차리게 만들겠다. 그러고 나왔는데 얼마나 무식한 소리를 하고 나왔습니까? 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단 교리를 얘기하면 당신이 이단 교리를 얘기한다고 글로 혹은 말로 비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단들은 자기 교단의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 사람은 이단 교리를 말하는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보호하는 권리를 발동하는 거죠. 종교단체의 내부 결정, 예를 들면 이단 규정에 대해서 법원은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원칙을 이번에 재확인해 준 겁니다. 자, 이 본안 소송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또 며칠 후부터 진행이 될 텐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손해배상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될까요? 명예훼손에 따라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정동수가요. 이 합동교단에 1억 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단 효력 정지 신청이 각하된 것은 가처분 재판에서 각하가 됐습니다. 이건 이단 결의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이 전제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렇게 결정한 것은 이단 결의 자체가 불법이 아니야,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의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경제적인 피해를 배상받기는 법리적으로 매우 어렵다. 1억 원, 그 한번 말 꺼낸 거지 그게 되겠습니까? 합동총회의 이단 결의 자체가 무효화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낮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왜 무효화돼요? 이번에 각하를 해버렸는데 그건 우리가 그 교단 내부에서 하는 일인데 왜 사법부가 거기에 관여하느냐? 이건 소송감도 아니야. 각하 그냥 가져가, 이래버린 겁니다. 총회 결의 과정에서의 정족수 미달 등 절차적인 하자를 지금 정동수 씨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법원이 교단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판결을 유지한다면 그거는 신앙의 자유야. 교단에 그렇게 그 자율성을 그렇게 존중하는 판결을 유지하면 손해배상 청구 또한 기각될 확률이 크다. 정족수 미달됐다고 막 지금 유튜브 양아치 유튜버들 통해서 막 그냥 그 험담 들어놓고 막 그렇게 하는데요. 이 그 합동교단 전에 그 변호사가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그 재판관들에게 우리 합동교단에서 그때 총회할 때 결의할 때 정족수 미달 그런 거 없었습니다. 합법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길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정동수가. 결론은 뭐냐? 효력 정지 신청이 각하됨에 따라서 각하됐죠. 자처분해서 손해배상 소송도 사실상 승소 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태다. 본안 소송, 본안 재판 해보나 마나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법원의 소극적인 태도. 그동안 인터콥 이단으로 지금 지정이 됐죠. 몇 해 전에 인터콥 등 다른 사례에서 보았듯이 법원은 교단의 이단 결의 자체를 취소하는 것에 매우 보수적이다. 교단이 이단 결의를 했으면 그 법원이 취소 안 한다고 하는 거죠. 종교의 자유와 자율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법원의 자세예요. 태도예요. 가처분 단계에서 이단 규정의 효력을 정지할 만큼의 긴급성이나 명백한 권리 침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본안 소송에서도 정동수는 교단의 결정이 현저히 부당함을 증명해야 하는 무거운 입증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 없다고 그러는데요. 그 교단 그 아주 결정이 정말 잘못된 거라고 입증을 못하면 입증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항소심으로 또 올라가게 될까요? 또 한다면은 항소심에서 정동수 씨는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먼저 항소할까? 본안 소송 패소하게 되면 정동수 씨는
그 항소 여부는 정동수의 과거 행보와 현재 대응 방식으로 미루어 볼 때 항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AI가 답변을 했습니다. 네. 뭐 AI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뭐 하는 거 보면 갈 때까지 갔거든요. 네, 대법원까지 가서 성경 사기꾼 그것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서 고등법원 대법원이다. 그 당신 성경 사기꾼이라고 말을 들어도 당신 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 그건 공익 차원에서 권동우 대표가 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갔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 고등법원에서 이제 항소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또 대법원 또 갈 겁니다. 이건 제가 AI가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동수가 항소하고 상고까지 가게 될 이유가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을 묶어놔야 되거든요. 지구 끝나게 되면 사람들이 마음이 그다음엔 실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고등법원에서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몇 년 동안 더 자세히 심리를 해봐야 돼. 3-4번 가야 돼. 그러면서 그동안에 사람들을 묶어놓는 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네. 우리가 이긴다. 그리고 그 몇 년 동안 혹은 몇 개월 1, 2년 되겠죠. 네. 대법원까지 가면 뭐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 이렇게 또 그 다지겠죠. 네. 우리를 박해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뭐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박해를 받아가면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추스리는 시간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냥 져버리고 나면 사람들이 실망해서 떠나니까 아직 우린 이길 수 있다. 이러기 위해서 10억, 20억 계속 돈 쓸 겁니다. 자기 돈도 아니고 소위 교회 돈을 그렇게 갖다가 써버리는 겁니다. 교회 돈이 아깝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10억, 20억을 들여서라도 재판에서 혼내주겠다, 뭐 그냥 두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치는 거 보면 참 헌금은 자기 주머니에서 안 나오니까 뭐 그렇게 쉽게 10억, 20억 갖다 써도 됩니까? 참. 정동수는 이번 이단 지정을 마녀 사냥을 내가 당하고 있다.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만큼 법적 공방에 적극적이었다. 네. 9월 24일 날 이단 규정 합동교단으로부터 왔고 9월 5일 후에 9월 29일 날 합동교단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 그걸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아주 적극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마녀 사냥해, 나를 인권 유린해. 아니 법정에서는 법관들이 그런 게 아니야. 그거는 이 교단의 그 신앙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에 무슨 얘기야. 정동수는 이제 계속 이거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그 묶어두기 위해서 뭐 우리 교회가 마녀 사냥 당했다, 인권유린 당했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끌고 갈 거란 말이죠. 그리고 사회적인 경제적인 타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5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지금 아직도 58만 명인데 이단 지정은 명예와 사역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판결을 뒤집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네, 이렇게 AI가 조사한 거를 주었는데요. 이 말이 맞을 겁니다. 네. 대법원까지 갈 겁니다. 유사 사례의 전례. 종교적인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들은 대개 1심에서 각하가 되더라도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 기본권이 침해당했다. 인권 침해당했다. 이렇게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즉각 항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인터컵도 네, 그렇게 1심에서 패배하고 즉각 2심으로 항소했는데 인터컵뿐 아니라 뭐 모든 거의 이단들이 다 그럽니다. 근데 역시 정동수도 또 이렇게 본안에서 패배하면 즉각 고등법원으로 항소하게 될 것이다. 전례를 보면 그렇다. 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승소 가능성이 많을까요?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법 자제의 원칙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의 교리적인 판단이나 징계,
뭐 이단 지정 이런 것에 대해서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존중해서 개입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법원의 원칙입니다. 정동수 인권열이나 마녀 사냥만 신앙에 박해하고 그게 아니야. 예, 우리 헌법에 보면 그게 종교의 자유야. 이렇게 헌법이 그리고 또 우리 법관들이 이걸 해석해 주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를 자기만 누리나? 아유 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교리적인 정당성 자체를 법원이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아주 정말 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 뭐 이건 진짜 누가 봐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중대한 하자를 결정한 사람들이 저질렀다. 그러면은 이제 법원이 거기에 개입할 수 있지만 정동수는 그런 문제를 전혀 제시를 못했다. 그래서 각하해버린다. 그런 거 아닙니까? 유사 사례의 전례입니다. 과거 인터코 최바울 등 다른 단체들이 제기한 이단 결의 취소 소송에서도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교단의 손을 들어준 바가 있다.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뻔할 뻔자라고 하는 겁니다. 항소 뭐 상고 대법원까지 가도 뻔할 뻔자라고 하는 겁니다. 때마다 이 교단의 손을 들어줬다. 교단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건 신앙의 자유다. 이렇게 한국의 법원이 계속해서 그렇게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정동수는 이제 사람들을 묶어두기 위해서 돈을 쓸 겁니다. 10억, 20억, 30억이라도 그렇게 해서 시간을 끌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뭐 계속 이게 싸움이 있는 거지 끝난 게 아니야. 우리가 패배한 게 아니야.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사람 뭐 헌금은 뭐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이 사람 뭐 10억, 20억, 30억 써도 돼요. 쟁점의 한계입니다. 정동수는 총회, 정적수, 미달 등 절차적인 문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교단 내부 규칙의 해석 권한이 교단에 있다고 보는 법원의 성향상 이를 뒤집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합동교단 변호사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정적수, 총회 뭐 절차적인 문제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법원에서는 교단 내부 규칙의 해석 권한이 교단에 있다. 교단이 해석하는 대로다. 아주 심각한 그런 하자가 없다면 이번에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뒤집기가 쉽지 않다. 항소, 상고, 대법원까지 가봤자 돈만 낭비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사람들을 묶어두는 이렇게 단결시키는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정동수의 가처분 완패 오늘 법원 판결문 공개 했고요. 본안 재판 전망과 항소심 분석 리포트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또 북한교회 북한에 있는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전 세계 한국인 크리스찬들에게 전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